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이 시장에 대한 시각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목요일은 산업입니다. 오늘도 철강에 관련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혜수 연구원님 소개드립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저희 저번에 이어서 이제 포스코나 이런 철강 관련 종목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사실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쪽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좀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최근 포스코홀딩스를 포함한 2차전지 소재주들이 이제 랠리를 보이는 가운데 이게 미래이익의 적절한 반영이다, 아니면은 과열 양상이다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최근에 조정세를 받았는데요. 이제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의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2차전지주 과열에 대해서 좀 우려를 보이면서 신용거래 급증과 그리고 불공정 거래 관련된 우려를 나타내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내 중국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이제 IRA 법안을 우회해서 이제 북미의 공급망을 파고 들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좀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우회를 해서 보조금 승인도 받고 또 생산공장 설립 승인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미시간주에서 중국 거시안이 배터리 공장 플랜이 이제 1억 7,500만 달러 보조금을 승인받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포드는 이제 CATR의 기술을 그냥 라이센스만 받아오는 방식으로 또 같이 합작 법인을 설립하겠다, 이런 것도 좀 승인을 받기도 했고요. 네. 또 중국 자동차 업체 BYD는 미국과 FTA 국가인 칠레에 최대 5만 톤의 LFP 양극재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슈는 이제 국내 양극재 기업들에게 좀 부정적인 이슈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기업들이 IRA 법안으로 인해서 북미 지역에서 중국 기업들과 경쟁을 할 필요가 좀 사라졌다라는 이러한 장점들이 좀 중화되는 이슈로 해석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칠레의 대통령이 리튬 자원을 국유화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또 원재료 수급에 대한 불안이 또 재점화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 가지 이유로 이제 2차전지 소재라든지 포스코홀딩스가 좀 이렇게 조정을 받은 이유들을 설명을 주셨는데요. 사실 마지막에 좀 설명을 주셨던 칠레 이제 리튬 국유화 선언, 이제 아무래도 리튬이란 자원이 상당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나라별로 그런 조치를 좀 취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주요 리튬 종목들이 많이 좀 급락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난 4월 20일 칠레 보릭 대통령이 리튬 자원 국유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간단히 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리튬 국영 기업을 설립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과 합작 투자 방식으로 앞으로 자원 개발을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다운스트림 부가가치 사업을 좀 장려를 하겠다라고 밝힌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부 사항은 나오지 않았고 의회 통과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칠레에서 조업 중인 주요 리튬 기업들을 좀 살펴보시면, 알버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채굴권 기한이 2043년까지 20년 정도가 남았고요. 그리고 SQM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30년까지로 7년 정도 채굴권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앞으로 이러한 국유화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제 이들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광산과 채굴권의 지분을 이제 칠레에게 대부분 넘기거나, 혹은 칠레 국가에서 정한 조건대로 앞으로 합작 투자 사업을 협업을 하느냐, 이렇게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미 국가들은 이제 자기들 국가 단독적으로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거나 다운스트림을 투자할 그런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민간 기업들의 자본력과 기술력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 기업들에게 단순히 불리하게만 흘러가겠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의회 통과나 미국 정부의 반응도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변수들을 보면서 좀 상황을 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조금은 좀 상황이 다시 좀 다르게 진행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남미 얘기도 나오고 했다 보니까 사실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급등했던 이유 중 하나가 리튬 호수, 이 아르헨티나 이쪽에 보유하고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급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포스코는 딱히 영향이 없을까요? 괜찮을까요? 네, 일단 포스코가 이제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 염호는 아르헨티나에 있는데요. 남미 국가 중 뭐 칠레나 멕시코 그리고 볼리비아 같은 기업들은 국유화 관련 이야기가 과거부터 꾸준히 나왔지만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러한 이슈가 비교적 미미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방 정부를 운영하고 있고 또 광산업을 주 정부에서 관리하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정부 같은 경우에는 관건을 뭐 중간에 무료로 뭐 취득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나 옵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관련 법령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정부가 갑자기 뭐 권리를 주장한다든지 연방정부가 나서서 국유화를 추진한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아르헨티나 염호 관련해 이제 염호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8년에 아르헨티나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의 북쪽 부분에 관건을 이제 지분 100%를 이제 한화 기준으로 3천억 원 정도의 100% 인수를 하였고요. 네. 근데 이 관건은 특별히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경제성이 있는 한 언제까지나 채굴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좀 우려는 덜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는 조금 그래도 이슈에서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철강 상황으로 좀 시각을 넓혀볼게요.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철강 기업들도 많이 실적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지금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기간인데요. 지금 철강 기업들 중에 실적 발표한 기업은 포스코홀딩스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였고 네. 세부 관련된 내용은 오늘 오후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은 연결 기준으로 19.4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7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컨센서스 5,800억 원을 약 20% 상회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후에 실적 발표를 하였습니다. 매출액은 6.4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340억 원 정도로 컨센서스 2,500억 원을 약 32% 상회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비철금속 기업들, 고려아연이나 풍산은 이제 5월 첫째 주에 실적을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철강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 좀 발표가 된 따끈따끈한 실적인 현대제철부터 좀 볼까요?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매출액 6.4조 원에 영업이익 3,300억 원 정도로 컨센서스를 32% 정도 상회했는데요. 네. 네, 이러한 실적 서프라이즈는 일회성 요인이 크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출단에서는 파업 이후 조업 정상화로 판매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익단에서 오히려 제품 스프레드는 악화를 하였습니다. 판재료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강판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정도 인하 타결을 나면서 이제 이게 2월 판매분부터 반영이 되었고요. 판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봉연강유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건설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철근과 형광 모두 판매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지난 일회성 요인이 제거가 되면서 고정비 제거가 됐고 또 고정비와 판관비 축소가 있었습니다. 뭐 일회성 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 반영되었던 재고평가 손실이 환입이 되었고 또 분기 말에 추가적으로 재고평가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서 자꾸 철강을 좀 감산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공급이 좀 줄게 되니까 국내 철강 기업들에게는 좀 수급적인 호재가 되지는 않을까요? 네, 최근 이제 주요 언론들을 중심으로 중국 철강 감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대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네. 이제 중국은 2020년부터 이제 철강 생산 과잉을 해소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발표를 하였고, 또 2021년도에는 14차 5개년 기획을 통해서 철강 감산과 탄소 배출 감축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2023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의 철강 감산 억제 기조는 생산 억제 기조는 2020년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올해 생산량 추가 감산으로 인한 수급 개선은 하반기 이후부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1분기 동안 오히려 전년 대비 6.1% 상승을 하였는데요. 작년 말부터 중국의 부동산 부양책으로 수요 기대감이 철강 가동률을 끌어올렸고, 근데 생각보다 중국의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철강제 가격도 최근 들어 다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중국의 일부 철강사들의 마진 스프레드가 악화되면서 자발적으로 가동률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최근 중국 철강 감산 움직임은 수익성 악화로 인한 자발적 선택이지 정책적으로 새로운 푸시가 들어온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년 대비 그렇기 때문에 2023년에도 철강 생산 억제 기조를 이어나가려면 하반기에 강도 높은 좀 감산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 롤오버가 좀 상반기에 대부분 완료가 된다면 하반기에 추가적인 주택 지표 개선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철강 관련된 수급이 좀 개선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반기에 조금 더 수급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 부분 같이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철강사들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는 주가가 조금 올랐어요.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미국 철강사들, 예를 들면 뉴코어나 스틸다이내믹스 같은 미국 주요 철강 기업들은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부분은 철강 출하량 증가와 가격 상승입니다. 미국에서 IRA 법안이나 반도체 과학법 같은 인프라 투자 관련 정책들은 미국의 리쇼어링과 그리고 많은 산업시설의 건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코어에 따르면 이러한 인프라 투자 법안들은 매년 미국에서 600만 톤에서 800만 톤의 추가적인 철강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지금 비록 주택 건설 경기는 좀 부진하긴 하지만 이러한 빈 건설 부분에서의 수요는 계속 견조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철강 가격은 3월부터 상승세가 주춤하고 4월 들어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철강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코어도 지난주 다시 한번 판재 가격을 톤당 $40 정도 인상을 하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철강주도 좀 PQ가 같이 증가하는 그런 구간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철강주들 흐름을 쭉 보셨을 때 연구원님이 꼽는 토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주 관련된 2차 전지나 철강 관련 기업들의 주가 조정 흐름 시에 포스코홀딩스의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조정은 중국 기업들의 IRA 법안을 우회하는 그런 움직임이나 또 미래의 이익을 과도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같은 광물 사업 가치는 이러한 이슈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원을 미리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배터리나 소재 공장처럼 증설을 마음대로 추진을 할 수가 없고 또 추가 자원 확보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북미 지역 공급망을
파고드는 그러한 광물단에서 파고드는 그러한 시도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사업 가치를 6조 원에서 7조 원 정도로 좀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가정은 리튬 가격은 3만 달러 그리고 이미 착공이 들어갔거나 투자가 확정된 캐파에 대해서만 그러한 밸류에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충분히 합리적인 숫자이고 또 이 정도만 지금 시가총액에 충분히 반영이 되더라도 지금 조정 흐름에서 충분한 업사이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중국에서의 감축 흐름이 좀 강화가 되고 주택 지표가 개선이 된다면 철강 수급 개선으로 인해 철강 시장단에서도 포스코홀딩스에게 좀 긍정적인 흐름이 흘러가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포스코홀딩스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그럼 시각을 좀 보자면 철강보다는 약간 2차 전지나 신사업에 대한 그런 종목으로 보는 게 나을까요? 네, 뭐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시장에서 많이 훨씬 더 궁금해하고 이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서 업사이드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슈를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약간 철강 얘기하다가 살짝 틀어가지고 말씀을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지금 머스크한테도 기가팩토리 관련해서 좀 요청을 했다고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 종목들에는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하면서 네. 우리나라 배터리나 2차 전지 관련된 또 투자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SK온도 이제 미국의 증설 관련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삼성, SDI와 GM이 좀 추가적인 증설 발표도 좀 앞두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수요는 앞으로 증가하는 것이 좀 시장에서 공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된 추가 증설 그리고 소재 기업들의 또 증설 투자가 지속되면서 이러한 호재는 또 앞으로 계속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도 모닝 인사이트 시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혜수 연구원님의 의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오늘 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까지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추가적인 속보들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또 일론 머스크 관련된 이야기까지 함께 좀 전해드렸으니까요. 기가팩토리가 유치될 수 있을지 일론 머스크의 답변까지 주목해보시면서 오늘의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